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평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수입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그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민원바로센터 이렇게 주민복지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부심양변 지원해 주신 덕택에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대통령 표창도 타고 포상도 타고 이렇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작년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앞장서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에 대한 업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들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선 국장께서는 경제산업부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신선입니다. 경제산업부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운정의 중요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게 경제산업부 소관 행정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부는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 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 등 6개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지역산업의 성장을 동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신성장 미래 동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은 물론 전통시장 브랜드화 및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자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신뢰와 건강을 통한 바르고 공정한 투자행정을 실현하는 등 경제산업부 6개과 모든 분야에 걸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양평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직시하고 현안 사항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수 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입니다. 지난 양평군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건설국의 명칭 및 업무가 재편되어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도시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는 군정의 주요한 축으로서 국장의 역할 또한 막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과 소명감을 가지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그다음에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등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에서는 2020년 양평군의 핵심 전략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구현, 신성장 미래 동력 발굴 육성, 문화예술, 관광,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담당 부서별로 단위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으로 군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양평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 계획 운영과 관리 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 경관 사업, 재난 등 안전사고 대책 및 하천 관리,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도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공동주택 인허가 및 개발행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 교통행정과 차량 등록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업무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이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으로서 이러한 환경 조성과 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소통으로 업무 효율 배가는 물론 화목한 직장이 되도록 부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조직이 국체계 중심에서 전환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문화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재정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이은희 경관디자인 팀장입니다. (2020년) 도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수치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금년도에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8개 주요 역점 업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합리적 토지 용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지역 등 규제 용도의 토지 용도를 개발 가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6.8평방키로 약 205만 평이 되겠습니다. 205만 평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사항은 경기도의 승인시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게 부정적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난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용문지역에 해당 사항인 자연환경 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지사님께 별도 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원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공동대회에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있는 5개 지구는 강상 1개소와 양평읍 내에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양서 지역에 2개 지역이 더 있는데 총 7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평지구가 지금 한강청의 한강 소규모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서 문제는 모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청에서 지금 부동이 돼서 그저께도 군수님도 국회에 가셔서 또 환경부 차관님과 대화도 하시고 지금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해서 지금 지역 애로사항이 학교시설 확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양평교육지원청과 또 필요하다면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복합시설 군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전을 희망한 기관과 양평경찰서를 이전시킬 목적으로 관리계획을 시작하고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5,180평에 대한 토지 매수가 완료됐고 경찰서 이전 계획은 작년에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금년 3월까지는 내부 방침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후속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총 34개소 사업에 약 280억 정도를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그 15개는 그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청운복지관 개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부터 그 10번째까지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개 사업은 끝내고 그 이외 5개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적입니다. 또한 그 13개 사업에 대해서 약 16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 보상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신규 설계에 들어가는 금년도 6개 사업도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요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입니다. 대형 강공을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도변에 그 우리가 야리간판이라고 하는 대형 간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약 17개 정도가 있는데 이 야리간판이 이제 설치된 지 오래돼가지고 노후되고 또 그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그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을 좀 실시하고 그 보강이 필요하거나 또 그 없어도 되는 것들은 그 해당 면하고 좀 상의해서 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 강공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강공물에 대한 거는 이제 벽면에 부착하는 이제 그 고정식 강공물이 있고요. 또 현수막처럼 이제 유동성 강공물이 있는데 고정 강공물은 그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 또 그 불법 간판이 달릴된 오심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양성화 가능한 것은 가급적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유도성 광고물은 그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과 또 각 읍면의 수고 보상제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발견 즉시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요문 그 다문 중앙길 간판이 아름다운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87개 업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일부 활용해 가지고 약 40개 업소 정도를 금년도에 추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초등학교부터 대동주유소까지 거리가 간판이 정비돼서 아름다운 거리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만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윤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안우수 총량관리팀장입니다. 박재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태승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네,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학력과는 6개 팀에 정원이 31명입니다. 그중 현황은 30명으로 1명이 결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401억 원입니다. 이 중 주민지원 기금이 11억 원이고 수계관리 지원금이 17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과 5페이지 단체시설 사업체 하나, 6페이지에서 8페이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유인별로 가려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국민이 행복한 양평 조성에 비전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민지원 사업은 141억 원입니다. 사업 집행률을 높여서 반납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의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영 및
평가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기구 사업 지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과 자연환경 보존활동,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마을 환경 지킴이 활성화 사업을 해서 지난해 2년차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8개월을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근데 올해서부터는 12개월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몇 개월만 하고 마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12개월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연중한다는 것도 해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에서 그런 부분을 받았었는데 이게 대상 지역이 214명이면 마을도 214개 마을인가요? 그 마을별은 대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곳만 선정을 해서 그 연수를 정해서 뽑는 겁니다. 한번 그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수거량이나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긴 한데 이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기 전과 후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지금 동네 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이제 이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분회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을마다 그 어르신을 해서 또 이렇게 환경지킴이를 별도로 또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쪽이 제일 중요한 거고 쓰레기를 모아 놓는 장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또 여름에는 그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업무니까 리만 해도 273개인데 뭐 자연불학을 한다면 경로당 숫자만큼 나올 겁니다죠. 그러면 한 380개, 400개 나올 텐데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분리수거를 줄일 수 있고 환경을 깨끗한다면 그 예산 드리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금년도 진행을 할 때 분석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그 제가 지금 본 경진대회를 새마을회를 대상 지정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정한 규모인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뭐 본인 생각할 때는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도 과거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산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좀 적절하게 금년 사업을 하실 때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이 사업은 이제 보조금 사업이라서 이 공모 사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새마을 운동에서 그 해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이제 그 단체도 좋은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향후에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련해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축협하고 우리 환경과 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관계에서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었는지, 업무적 관계가 있었는지 뭐 잠깐 짤막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뇨 처리의 전부를 처리해 주기를 축협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업체가 이제 그 용문에 또 처리업체도 군대가 있는데
이걸 현실화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축협 지휘부도 또 교체가 돼서 아마 새로운 방침을 만들 겁니다. 이런 기회에 축협하고 관계를 좀 명확히 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과 축협이 또 할 수 있는 일, 축산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가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진행되다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를 그동안에 축산농가와 협의가 돼서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에서도 신중을 기하냐고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은 그 마을 또 집과의 어떤 거리에 대한 쟁점입니다. 사실 먼저는 70m로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70m라는 것은 사실 멀지 않은 그런 거리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해 불법됐던 그런 거리도 있을 거고, 각 시군도 많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거리로 갈 것인지 어떤 쟁점을 가지고 또 설득력 있게 명분 있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차후 별도 보고를 좀. 예, 그 당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할 때 저희 그때 의원들 입장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그 이유가 그 조례를 하는 축산 농가들하고 관계가 조금 협조가 덜 됐다,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부결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그 조례를 성립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시에 의견이 나눴었는데 전혀 이러지 않고 현재 다소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이번 임시에도 안 올라왔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류했던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명분도 돼야 되고 이게 서둘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면 해서 또 오해 소지가 있고 안 들으면서도 어떤 오해 소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서둘리는 게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단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객관적으로 명분 있게. 예, 조례를 전혀 검토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조례가 상정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민원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련, 매출 관련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용역 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그 부분은 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작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해결했지만 이번에는 발생조차 하지 않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새로 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쪽하고 소통을 잘 해주시고 하나 건의 특히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제 광탄서부터 해가지고 소년 3리를 통해서 쓰레기차들이 이제 운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론 시간에 쫓기고 또 먼 거리에서 두 번, 세 번 왔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양도 많이 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쓰레기가 떨어져서 그것을 또 뒤에 가는 차들이 또 봐줘서 어떤 경우는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봐져요. 그리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고 또 원의원이 그 민원 받은 사항으로서는 월선 2리 지역에서 그것이 이제 발이 떨어졌는데 그걸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할 정도로 쓰레기 그 배출 통로, 도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 차량 속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예, 전수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일 의원입니다. 네, 법무부 잘 받았고요. 현장 민원만 좀 지어보겠습니다. 양평 골동품 및 만물 경매장 배관에 있는 겁니다.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경매했는데 네. 거기가 지금 한 2달, 3달 이렇게 산더미같이 업무 협조를 하셔서 경매하는 것도 좋고 뭐 하지만 이건 양평 이미지 여러 전국에서 다 오셔서 오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보여주시고요. 엊그제 한 4, 5일 전에 우리 저기 양근천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전체 다 오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양평 환경과에서 즉각 나오셔서 환경 사업소 아마 저기는 우리 장례식장 뒤에 무단으로 아마 이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를 접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여기가 뭐 너무 물고기가 많이 살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 문제와 또 개도 문제입니다. 한번 환기시켜주시고 양근처럼 간혹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양평 보건소입니다. 그 4철거에서 우리 따복주택에 들어서죠. 이게 아마 몇 ton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장애인 그 수리 보장들입니다. 우리 군에서 1년간 운영비를 다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또 이거 뭐 몇십 톤 나오겠죠, 몇십 톤. 이게 바로 어떤 특정 단체에서 우리 그 회원카드 그러면 이거 한 분당 얼마씩 돈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는 군에서 치고 돈은 우리가 먹고 이건 뭐 이 톤수로 계산을 내가 못했습니다. 이거 뭐 천문학적인 톤입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후미지보다 이렇게 방치해놓고 도망가 버리면 결국 이 막대한 폐 자원 이것은 어쩌든 서로 한 공동체를 살면서 현장 민원을 여기 사진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나중에 업무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원 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사업지원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이 협의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혹시 정비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 흐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보면은 그 환경부에서 이제 그 관련된 그 법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맡아서 이제 지속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개 분과 있고 과제가 아젠다가 11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17개를 보면 이게 환경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사회적인 전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느냐는 것부터 의문이 좀 생기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국무총리실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데 하여튼 시작이 된 만큼 어떤 그 용역을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실행 과제 사업 그런 걸 발굴해서 일단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용역을 줄 때 그 목적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개발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맞추셔서 지금 현재 뭐 9건 정도 양평군에서 지속가능 사업으로 선정해 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양평에서 맞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하시고 네, 그 가능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좀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제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추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전 의원님 한번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주민 간담회나 주민 공청회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는 통로가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개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뭐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검토할 상황이라고 보면 그 과정을 조금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나하나 이제 행정사업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진행하실 때 분명히 좀 주민들과 좀 많은 소통을 좀 해주셔서 다양하게 의견이 좀 수렴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17일 쪽인데요.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영 제한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양평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좀 진행 중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저감 대책 추진 내용 제외하고요. 일단 뭐 이부자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화석연료를 이제 그 태양광 재생에너지, 신생에너지로 많이 국가적으로 가고 있고, 이게 큰 방향은 그겁니다. 그리고 시군 자치 어떤 그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여기 보면 폐차라든지 어떤 그 내연기관이 경유인고 이런 것에 LPG 바꾸고 또 다음에 내연이 나오는 것은 또 바로 폐차를 하든지 교체를 해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잘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계절 관리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이지 않고 국민들 인식 개선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공공기관도 차량 이부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공직자분들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지키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네. 근데 좀 얘기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무등록 차량도 그렇고 차량 이부제에 상관없는 요일에 상관없는 차량들이 좀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까지인데 최대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일대에 맞는 부분들 좀 맞춰서 우리들이 좀 먼저 좀 선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깨끗한 양평 조성 관련해서 주민 참여에 대한 상사업대와 시상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 읍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제 먼저도 요 왜 읍면에서 시상금하고 상사업비가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 단체나 아파트나 그 분리수거하는 권역이 있잖아요. 그 권역에서 좀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좀 제대로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지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읍면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민간에서나 주부들 교육도 하고 이러긴 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그 잘했을 때 칭찬 모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좀 소소하게라도 조금 더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그 최종의 목표는 깨끗한 마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법이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조언 좀 해주시고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선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모든 노후계획자 대출값 저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 소진이 되면 신청을 따로 받고 계신가요? 그 예산 법에 대해서 해봅니다. 예. 선착순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 다음 연도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먼저 예산이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후년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거기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연락된 사람이 있는데 안 된 사람이 갖다 리스트를 가지고 내년도도 그 사람들 먼저 우선순위에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네, 말씀이시죠. 검토해 주세요. 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에 거점이 28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1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어느 거 다시 한번 13페이지 마지막 부분은 네. 재활용 동네마당 네. 거점 배출 시대 28개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사실 그 시설을 해주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고 거기다 운영되는 것을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8개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주거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크게는 아니라도 작게라도 만들어주면 주민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20페이지에 보면 저희 청소 차량에 위원들 안전을 위해서 후방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일부 차량에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일부 차량에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차량에 다 적용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디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환경위원들이 주간 근무를 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안전장치를 하게 되고 법률 강령이 제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추경에 그 안전장치를 위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마지막 쪽에 음경 폐기물 스티커 구입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보면 민원인들이 큰 쓰레기를 버릴 때 스티커를 해당 읍면에 갔습니다. 근데 이걸 인터넷상 온라인으로 하면 자기 출력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는 거. 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구나 이런 이사 가실 때 이거 사다가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 스티커 구입을 하실 때 가구 수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넘으면 스티커 발급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무한배기장이나 폐기물 업체에 전화를 해서 직접 버리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고 보면 1톤 차 한 대 폐기물 버리는데 40~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주민 부담으로 하기는 좀 너무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해주시고. 어떤 주민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그 스티커를 발부해서 정량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더 들어가는 것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민원 내용에 보면 가구들을 버릴 때 이런 책상 같은 게 한두 개는 이제 스티커 발급을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많아지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서 스티커 발급을 안 해주신다고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하고. 예, 그 부분 확인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허가과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지관리팀 임선진 팀장입니다. 허가 1팀 김인영 팀장입니다. 허가 2팀 문수호 팀장입니다. 허가 3팀 김종배 팀장입니다. 허가과 2020년 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특수시책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1월 1일자 양평군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존 3개 부서에서 운영하던 농지, 개발, 산지 업무를 총괄한 신설부서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서
무기계약직 포함 총 26명의 직원으로 총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팀을 제외한 허가 3개 팀은 각각 4개년씩 개발 산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건축과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과가 분리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허가과가 새로운 업무 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원인들하고 소통 문제, 그 다음에 허가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멋진 팀을 과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허가과가 1월 1일자 신설부서인데 제가 1월 한 달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 1,6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3명이 똘똘 뭉쳐서 연체나와 우리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를 협업해서 매뉴얼도 저희 일반적인 매뉴얼이 아닌 대행업체와 개발업체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여서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도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적극 행정이라는 그 조례 만들 때도 우리 허가과에 대한 또 부담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가장 그 뭐랄까 그 사법기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도 제일 부담스러운 부서이고 그런 점 감안해서 부서 만들 때 인센티브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인센티브도 과장님 잘 챙겨서 직원들 업무하는데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의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